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년 건강의 비결,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랄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100세 시대를 넘어 활기찬 장수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의 노년 건강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것을 이렇게 드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강의 핵심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넘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된 우리 몸에 이로운 수많은 성분을 품고 있는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녹차를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섭취해야 하는지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암세포 씨가 마른다는 표현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녹차가 가진 항암 효능은 강력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은 바로 카테킨입니다. 이 카테킨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녹차 효능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성분으로 마치 우리 몸속의 건강수비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고 축적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암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녹차의 핵심 성분인 EGCG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제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단순히 암 예방을 넘어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노년 건강의 핵심 장수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합니다. 건강한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다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사라지는 세포 자살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중요한 능력을 상실하고 무한정 증식하며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고 전이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놀랍게도 녹차의 EGCG는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세포 자살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가 무한정 증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EGCG는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굶겨 죽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위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그 잠재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녹차가 단순히 건강 음식을 넘어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셋째,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암을 비롯하여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 수많은 질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속의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이는 질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EGCG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즉,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이러한 항염증 효과는 노년에 흔히 찾아오는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노후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녹차는 매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녹차에 함유된 엘테아닌 성분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 음식을 넘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녹차는 단순히 한 잔의 차가 아니라 우리의 장수를 위한 종합적인 건강 박수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녹차는 그 특성상 섭취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단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올바른 녹차 섭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식이자 건강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물 온도와 우리는 시간은 녹차 효능의 핵심입니다. 녹차의 핵심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은 약 80도 정도의 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러나옵니다. 만약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찻잎의 쓴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과도하게 추출되어 떫고 쓴맛이 강해지고 섬세한 향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미지근한 물은 카테킨을 포함한 유효 성분들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아 녹차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끓는 물을 컵이나 식힘 용기에 옮겨 담아 1, 2분 정도 식힌 후 약 80도 정도로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인 아미노산은 녹차 특유의 부드러운 맛과 감칠맛을 내고 심신 안정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 태아닌은 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잘 우러나오는 반면 카페인은 뜨거운 물에서 더 잘 용해됩니다. 만약 카페인에 민감하여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라면 낮은 온도에서 짧게 우려 마시는 것이 카페인 함량을 줄이고 태아닌의 효능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찻잎을 우리는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는 경우 쓴맛이 강해지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탄닌 성분이 과도하게 추출되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짧게 우리면 유효 성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하여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2~3잔 정도의 녹차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불면증, 불안감, 심장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꾸준히 매일 적정량을 마시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은 단기적인 노력보다는 꾸준함에서 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은 우리 몸의 식단 관리와 노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녹차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녹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중 녹차를 마시게 되면 녹차의 탄닌 성분이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이 점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 후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후에 마시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 때문에 저녁 늦게, 특히 잠자리에 들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녹차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여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양질의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녹차를 다양한 형태로 즐겨보세요. 녹차는 단순히 찻잎을 우려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루 녹차, 즉 말차는 찻잎 전체를 곱게 갈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찻잎의 모든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에 타 마시는 것은 물론 요거트에 섞어 건강 간식으로 즐기거나 스무디에 넣어 영양을 더하고 심지어는 건강집밥을 만들 때, 밥 지을 때 소량 넣거나 반찬에 활용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려낸 녹차 잎을 버리지 않고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나물처럼 무쳐 먹거나 잘게 다져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버려지는 영양소 없이
찻잎의 섬유질과 잔여 유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어 건강 밥상의 풍미와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녹차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므로 녹차 섭취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건강 상식이자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 민감성에 주의하세요. 녹차에는 커피보다는 적지만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녹차를 마셨을 때 불면증, 불안감, 두통, 속쓰림, 심장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라면 이러한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카페인 함량이 낮은 녹차, 예를 들어 엽차나 현미녹차처럼 볶은 곡물과 섞인 녹차를 선택하거나 섭취량을 줄이고 오전에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부는 카페인 섭취에 더 주의해야 하므로 녹차 섭취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철분 흡수 방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녹차의 풍부한 탄닌 성분은 비햄철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빈혈이 있거나 철분 결핍이 우려되는 분들 또는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마시거나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오렌지, 딸기, 키위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식단 조절이 노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복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빈속에 녹차를 마시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를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나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거나 위염,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거나 소량의 간식과 함께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녹차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저하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건강정보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녹차에 함유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 응고 위험을 높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녹차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약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녹차의 카페인 성분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혈압약 복용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의 진정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녹차 성분이 간에서 특정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미쳐 약물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녹차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녹차 섭취 계획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함께 섭취하는 음식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 식단을 더욱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상식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첫 번째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 활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카테킨의 흡수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녹차를 마실 때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오렌지,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녹차의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통곡물과 견과류입니다. 현미, 귀리, 아몬드, 호두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녹차의 효능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건강 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잘 작용할 수 있는 건강한 체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합니다. 세 번째로 생강 계피입니다. 녹차는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이나 계피를 소량 첨가하여 마시면 녹차의 찬 성질을 보완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향긋한 풍미는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과의 동시 섭취는 녹차의 효능을 저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음식도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나쁜 음식으로는 첫 번째로 철분 보충제 및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녹차의 탄닌 성분은 철분 특히 비엠철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제를 복용 중이거나 시금치, 붉은 육류, 콩류 등 철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다면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녹차를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식단 관리가 노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두 번째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과 녹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에는 간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알코올과 함께 섭취 시 간대사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간 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중이거나 음주 직후에는 녹차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건강 생활에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녹차 어떻게 저장해야 할까요? 녹차는 찻잎의 신선도가 맛과 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빛, 열, 공기, 습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품질이 빠르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저장 방법은 녹차의 건강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보관해야 건강집밥이나 건강밥상에서 녹차를 활용할 때도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밀폐 용기 사용은 필수입니다. 녹차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어 맛과 향이 변하고 특히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빠르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용기나 찻잎 전용 밀폐 지퍼백에 보관해야 합니다. 한번 개봉한 찻잎은 가능한 한 빨리 소분하여 밀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공 포장이 가능하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사광선과 열을 피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빛, 특히 직사광선은 녹차의 색깔을 변하게 하고 유효 성분인 카테킨을 포함한 각종 영양소의 파괴를 촉진합니다. 또한 뜨거운 온도는 찻잎의 산화를 가속화시키고 향을 날려버립니다. 따라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예를 들어 식료품 저장고나 주방 찬장 안쪽, 서랍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오븐 근처처럼 열이 발생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한 냄새가 나는 식품과의 분리 보관이 중요합니다. 녹차 잎은 주변의 냄새를 매우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는 녹차가 가진 천연 탈취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녹차 본연의 섬세한 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커피, 향신료, 김치, 마늘 등 냄새가 강한 식품과는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녹차 특유의 은은하고 상쾌한 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배어든 녹차는 그 맛과 향이 크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냉장 보관과 냉동 보관의 현명한 활용법입니다. 1개월 이내로 단기간 보관 시 개봉한 녹차는 실온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밀폐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꺼내 마시는 소량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 시 미개봉 또는 개봉 후 남은 대량의 녹차는 냉장고에 밀폐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찻잎의 산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내부에 습기가 찰 수 있으니 습기가 찻잎에 스며들지 않도록 반드시 이중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최장기간 보관 시 가장 좋은 장기 보관 방법은 소량씩 밀폐 포장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동 보관은 찻잎의 신선도를 가장 잘 유지시켜 줍니다. 이때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폐해야 하며 냉동실 특유의 냄새가 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냉동 보관된 녹차를 사용할 때는 바로 뜨거운 물에 넣기보다는 상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해동시킨 후
사용하는 것이 찻잎의 손상을 줄이고 좋은 맛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녹차를 올바르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생활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50대, 60대를 넘어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길에 녹차는 분명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장수 음식이자 장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녹차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노년 건강이 핵심이자 암세포가 자랄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돕는 강력한 건강 음식임을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녹차는 단순히 암 예방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뇌 건강, 염증 완화 등 전반적인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효능, 올바른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신선한 녹차의 저장 방법까지 모두 기억하셔서 매일의 건강식단에 녹차를 현명하게 포함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하고 올바른 녹차 섭취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녹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습관,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